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 시간 엄청 기다렸습니다. 토끼띠. 2024년 갑진년 토끼띠 나이별 운세로 부탁드릴게요. 이제 내년에 26대죠. 기묘생들은 시험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노력의 결과로 이어지는 해지만 사실상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도.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주는 해운년이에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계획을 잘 짜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암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 운이 안 따라주면 또 시험을 또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운이 따라주면 생각했던 외로 또 내가 공부한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에 26 기묘생들한테 운이 좀 있는 해운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한 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를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주목을 받고 또 새로운 인연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그런데 현명한 판단이 요구는 되죠. 뭐 아무나 다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인기가 상승하는 운일 때는 구설도 따라. 뭐 내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면 시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양다리 거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설을 좀 조심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6세 기묘생들 요새 뭐 게임 이런 것들 굉장히 중독된 학생들 되게 많잖아. 내년에는 도박이나 게임에 빠지는 일이 조금 있을 거예요. 안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던 사람들은 더 깊게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8의 우리 정묘생, 마음의 평정심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 긴장을 항상 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멘붕이라고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면은 내가 생각이 조금 약간 안 날 때도 있고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류 관계라든가 뭐 사업적이나 직장인들 보면 서류적인 부분, 또 아니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또 내가 나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일에서 좀 빠져나오기가 힘든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바짝 쓰고 긴장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둑의 실물수라고 해요. 잊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지갑을 분실한다거나 또 뭐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거나 어디다 분명히 잘라뒀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조금 불편한 일들이 분명하게 생길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는 우한수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생각을 하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적인 건 보면 장기적으로 가서 보는 것들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시고, 단기적인 것들은 오히려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사사로운 내 마음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내 믿음, 신용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눈을 가져라. 또 아니면 뭐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를 얻게 되면 그만큼 또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오히려 내가 사람을 잘못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하시되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은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이쪽으로 좀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PD님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뭐 보통 온라인에서는 뭐 바쁘니까 시간도 없겠지만 오프라인 또 우연치 않은 모임이라든가 어떤 온라인 상에서 아시는 분하고 다시 뭐 이어질 수도 있고 소식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좋은 결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애정운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금전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풀려는 가요. 그런데 한 번씩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조금 미리미리 저축을 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가외의 어떤 변수에 대한 그런
방지책을 좀 신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50의 을묘생들은 사업가 같은 경우는 장기간 조금 소강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런 소강 상태가 자금 회전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들어오는 금전보다 나가는 금전도 많은 해운년이기도 했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나가는 금전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매사 일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를 하시는 건 좋은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강 상태에 있는 것들은 상반기가 조금 지나면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상반기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잘 면면을 갈 수 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의 기운이 남아 있어서 내가 어디론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가지 말고 회사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 가게 되면은 사람한테 조금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서 그 회사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 보고 가게 되면 내가 오히려 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보거나 비전을 보고 가시는 거는 추천을 하지만 사람을 보고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화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것이 아닌 공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걸 덥석 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공만 내가 취하는 게 좋고, 머뭇거리다가 시간을 줘서 내 공이 아닌 거를 그냥 본의 아니게 처음부터 내가 한 거라고 인정한 건 아닌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굉장히 난제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을묘생들은 약간 트러블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갈등들이 켜지기 때문에 이별수가 조금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예방하시고, 건강 부분은 아주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어떤 질병들 같은 경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감이 생기면 내가 하는 업무에도 사실은 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푸는 어떤 방법들, 또 내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게 오히려 뭐 시간을 쪼개서라도 힘들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0들의 계묘생들은 손윗 사람들하고, 60들이면 나보다 위 손윗 사람들이다 그러면 연세들이 뭐 집안 친척분들이라거나 형님이라든가 이렇게 분들하고 좀 외출을 삼가하셔라. 왜냐면 어떤 면에서 좀 가깝게 지내시다 보면 큰 실망을 하실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마음과는 달리 그분하고 조금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런 것들이 집안 문제로 번져서 조금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사적인 관계라면 모함이나 구설에 내가 시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집안 식구들이나 윗사람들하고 어디를 안 다닐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인간 배신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실망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뭐 그런 거는 조금 실망하지 않고, 지금은 조금 독한 면을 보여도 좋겠다, 냉정해져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과를 받을 일이 생기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사과만 받게 되면은 그 사과 안에 내 잘못과 그 사람의 잘못이 있는데 오히려 내 잘못이 두각이 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사과를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하게 하고 받으셔야지, 그냥 우야무야 이렇게 넘어가시는 사과를 받게 되면 오히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난감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서 쪽으로 보면은 금전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돈이 오가는 일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좀 요망해야 돼요. 너무 들떠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면역력이 조금 악화가 돼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잔병치레, 어떤 특별한 어떤 큰 병보다는 남들이 다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질병에 좀 노출이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74세 우리 신묘생 엄마 아빠들은 많아도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만족하는 게 오히려
넘친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주변 가족들 따뜻하게 위로하고 좀 보듬어 주세요. 다독이고. 결국 남는 거는 가족밖에 없거든요. 조금 고립되는 운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리 신묘생의 엄마 아빠들이. 그거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그 속에서 내가 보는 자식들의 그 가치관이 틀려서 오는 것들, 그리고 또 살기만 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다 보니까 좀 누리지 못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베풀기도 하고 좀 누리시기도 하고, 이제 더 있으면 어디 가고 싶어도 여기저기 아프셔서 못 가시니까 가족들 간의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추천하고, 또 내가 살아온 방식, 뭐 요새는 뭐 우리 때는 뭐 내가 클 때는 이런 것들은 요즘 세대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가치관을 조금, 자식들하고의 가치관 폭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겠고, 뭐 건강 부분 같은 경우는 가볍게 움직이시고 뭐 이러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뭐 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시는 어른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거 사고수가 조금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6월이나 8월 정도에는 밤에 외출하시는 것들은 조금 삼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고수가 확실하게 드는 해운년에 6월과 8월은 좀 들어와 있으니까 낮에보다는 특히 밤 외출 같은 거, 잠깐 뭐 요 앞에 간다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거나 이런 부분 차라리 걷는 게 나시고, 아니면은 뭐 누구를 대동해서 가시거나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보시면 되고, 뭐 혈액순환에 조금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위나 심혈관 쪽, 폐질환 이런 쪽으로도 조금 건강상의 신호가 오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피해 가시고, 어른들은 조금 화합을 중요시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뭐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한참 일하실 수 있는 이 나이대 분들은 주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사과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사과한다 그러면 두리뭉실 사과를 받게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내가 나중에 뭐 사과를 받아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해소가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명확한 게 좋은 거고, 우리가 작은 거에 아유 무슨 이런 걸로 뭘 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고, 돈을 못 빌려주거나 또 만약에 뭐 누구한테 투자를 할 때도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아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조금 냉정하다 좀 이런 소리를 듣고 좀 째째하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오히려 나한텐 득이 되니까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